72세였던 제 이웃은 식단 조절을 잘하고 약을 꾸준히 복용하며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그의 콜레스테롤이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흉통이 찾아왔고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여전히 정상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실은 수백만 명의 어르신들이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고 있으며 당신이 콜레스테롤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공유하려는 내용은 심장 건강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 건강조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민준입니다. 당신과 같은 어르신에게 가장 중요한 건강 진실을 분석해 드립니다. 예리하고 강하며 독립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당신에게 중요하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벨 알림을 켜세요. 오늘 우리는 어르신 건강 관리에서 가장 위험한 신화 중 하나인 콜레스테롤 거짓말을 폭로할 것입니다. 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이 해결책이 아닐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실제로 당신의 심장을 위험에 빠뜨리는지 이야기할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높은 콜레스테롤이 위험하다고 들어왔습니다. 지방을 덜 먹고 계란을 피하고 버터를 버리고 그 수치가 너무 높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약을 복용하라고 말입니다. 수백만 명의 어르신들이 심장을 보호한다고 생각하며 이 조언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조언이 완전한 그림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수년 동안 우리는 콜레스테롤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침받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믿도록 유도된 악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몸의 자연적인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진실은 높은 콜레스테롤이 심장병을 자동으로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아니라 더 깊은 수준에서 우리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입니다. 이제 콜레스테롤에 대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사실 별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도로 위의 자동차 총 대수를 보고 운전이 얼마나 안전할지 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숫자에는 구급차, 스쿨버스, 배달 트럭, 스포츠카 등 온갖 종류의 차량이 포함됩니다. 얼마나 많은 차가 도로에 있는지 알려주지만 어떤 차가 과속하고 딴 곳으로 가고 생명을 구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수치에는 소위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과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이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각 범주 내에 다른 종류의 입자가 있으며 일부는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LDL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LDL 입자는 작고 밀도가 높아 동맥벽에 쉽게 스며들어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른 LDL 입자는 더 크고 부풀어 있으며 동일한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문제는 표준 콜레스테롤 검사가 이러한 유형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가 총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말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잘못된 정보에 현혹됩니다. 그들은 심장병의 진정한 원인인 염증,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기여하는 나쁜 생활 습관을 고려하지 않고 스타틴을 처방받거나 모든 지방을 줄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감정적인 부담이 옵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란이나 아보카도와 같은 진짜 완전 식품을 먹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을까요? 그것들이 우리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지방 식단을 따랐지만 여전히 피곤하고 멍하거나 더 나쁘게는 심장 문제를 겪게 되었을까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주어진 규칙을 따르고 있었고 그것들이 당신을 보호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야기를 바꾸고 진실을 따를 시간입니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메신저입니다. 몸 안에서 더 깊은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면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고 숫자를 쫓지 않고 건강에 대해 더 현명하고 효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검사 결과만으로 콜레스테롤을 낮추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댓글에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우리는 모두 함께이며 콜레스테롤과 심장 건강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진정한 위험은 콜레스테롤 자체가 아닙니다. 콜레스테롤이 나타나는 원인입니다. 염증, 인슐린 저항성, 산화 스트레스. 이것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용히 쌓이는 조용한 위협이며 많은 어르신에게는 너무 늦을 때까지 완전히 인지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콜레스테롤이 적이라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지 연기일 뿐 불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콜레스테롤이 실제로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집에 왔는데 집 앞에 소방차가 있고 온통 연기가 보입니다. 화재에 대해 소방차를 비난합니까? 아닙니다. 손상을 진정시키고 막기 위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콜레스테롤도 정확히 그렇습니다. 혈관 안의 염증과 손상을 복구하기 위해 달려오는 소방차입니다. 진정한 악당은 설탕 고도로 가공된 식품 만성, 스트레스 운동, 부족 수년 동안 조용히 무시된 염증입니다. 이것들은 동맥을 서서히 손상시키고 어느 날 당신의 몸이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 콜레스테롤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손상이 매일 계속되면 콜레스테롤이 쌓여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잘못된 정보에 현혹됩니다. 의사에게 가서 혈액 검사를 받고 단 하나의 숫자총 콜레스테롤만 봅니다. 그들은 당황하고 스타틴을 처방하고 계란버터, 붉은 고기를 피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애초에 당신의 몸이 왜 콜레스테롤을 보내고 있는지 더 큰 질문을 결코 묻지 않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이것은 퍼즐의 큰 조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특히 수년 동안 고탄수화물 저지방 식단을 섭취했다면 세포가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혈당이 상승하고 염증이 증가하며 동맥 내부에 더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몸은 다시 한번 콜레스테롤을 보내 반응합니다. 콜레스테롤은 나쁜 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응입니다. 신호입니다. 대시보드의 경고등이지 엔진 자체는 아닙니다. 불을 스티커로 가린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화됩니다. 이것이 전체 관점을 바꿉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더 낮은 숫자를 맹목적으로 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본 원인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다는 말을 처음 들은 것이 언제였고 어떤 조언을 받았습니까? 당신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것이 다른 누군가가 이것에 대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 스타틴을 처방받지만 스타틴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는 반면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부작용은 종종 간과되지만 실제이며 매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기억력 감퇴, 근육통 피로. 이것들은 스타틴 복용 시 흔하게 보고되는 부작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일부 의사들이 믿도록 유도하는 것처럼 드물지는 않습니다. 종종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환자들은 종종 이러한 증상을 약물과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스타틴의 자동 처방입니다. 의사는 종종 콜레스테롤 수치만으로 처방전을 작성하며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이 건강에 실제로 필요한지 여부를 완전히 평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콜레스테롤이 심장병의 근본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염증 산화, 스트레스 인슐린 저항성과 같은 기저 문제의 증상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만 낮추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의 몸 안에서의 역할은 오해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이 아니라 몸의 자연적인 치유 과정의 일부입니다. 동맥에 손상이 있을 때 콜레스테롤은 손상을 복구하기 위해 도착합니다. 그것은 몸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지 문제의 원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은 약 하나와 도달해야 할 목표 수치만 남겨집니다. 스타틴이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지만 심혈관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스타틴이 이득보다 더 많은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기억력 감퇴부터 근육통까지 부작용은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표준적인 접근 방식에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에만 집중하는 대신 동맥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염증 수치, 그리고 심장병에 기여할 수 있는 생활 습관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면 약물로 그것을 낮추는 것이 해결책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또는 장기적인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없이 스타틴을 처방받았을 수 있습니다. 겪고 있을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고 심장 건강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대안 옵션이 있는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타틴의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있거나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지 못한 채 처방받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에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가 들어야 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심장을 진정으로 보호하고 싶다면 올바른 질문을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모르는 것이 당신이 깨닫는 것보다 더 당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만 보는 대신 심장 건강에 대한 더 명확한 그림을 제공할 수 있는 더 구체적인 마커에 대해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HDL 또는 좋은 콜레스테롤부터 시작하세요. HDL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 징조입니다. 동맥에서 과도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간으로 운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트리글리세리드에 대해 물어보세요. 이것은 혈액 속 지방이며 수치가 높으면 심장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LDL 입자 크기입니다. LDL 또는 나쁜 콜레스테롤 양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입자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작고 밀도가 높은 LDL 입자는 동맥에 플라크가 쌓이는데 기여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이는 심장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총 콜레스테롤만으로는 전체 이야기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장병에 실제로 얼마나 기여하는지 알지 못하면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트리글리세리드 관리와 함께 HDL과 LDL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심장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단 하나의 수치, 즉 총 콜레스테롤에만 집중하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심장 건강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이러한 다른 마커를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의사가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한 가지 수치에만 집중한다면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콜레스테롤 프로필 분석을 요구하고 각 마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이해하세요. 이제 의사에게 도전하거나 더 많은 검사를 요구하는 것이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것은 당신의 몸, 당신의 건강, 그리고 당신의 생명입니다. 질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위해 주장하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생활 습관 요인, 식단 운동, 스트레스 수준에 대해서도 물어보세요. 이것들은 심장 건강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콜레스테롤과 전반적인 건강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하도록 돕지 않는다면 두 번째 의견을 구하거나 당신의 우려를 경청할 의료 전문가를 찾을 시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심장 건강은 단 하나의 수치나 약물에만 맡기기에는 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한 질문을 함으로써 통제력을 되찾으세요.
콜레스테롤 마커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의사와 그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었습니까? 당신의 심장 건강에 대해 의사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싶습니까?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모든 사람이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갖도록 합시다. 이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알약이나 빠른 해결책에 의존하지 않고 심장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오늘부터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핵심은 실제 음식과 생활 습관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부분은 이러한 변화가 간단하고 효과적이며 당신이 건강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모든 지방이 당신에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실 건강한 지방은 당신 몸에 필수적입니다. 그러니 식단에 건강한 지방을 더 추가하기 시작하세요.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 오일은 심장 건강 지원에 훌륭한 선택입니다. 이러한 지방은 에너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매일 식사에 이러한 음식을 포함시키는 것을 습관화하세요. 다음으로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을 줄여야 합니다.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설탕 간식 구운 식품, 가공 탄수화물은 심장병의 두 가지 주요 요인인 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에 기여합니다. 설탕 간식에 손을 뻗는 대신 통곡물 과일 채소로 바꾸세요. 이것들은 염증과 싸우고 심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몸에 제공할 것입니다. 또 다른 강력한 단계는 매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운동은 효과를 보기 위해 격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어도 30분의 적당한 활동 걷기, 정원 가꾸기, 심지어 가벼운 스트레칭조차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매일 움직이는 것은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HDL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 콜레스테롤 프로필을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운동은 심장 외에도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기분 에너지 수준, 전반적인 안녕이 감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헐적 단식을 고려하세요. 위협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간헐적 단식은 염증을 줄이고 건강한 신진대사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굶기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몸이 재설정하고 복구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식을 시작하기 전에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의료 전문가의 지도해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함께 당신이 느끼는 방식과 몸이 얼마나 잘 기능하는지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심장 에너지, 전반적인 건강을 지원하는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변화들을 이미 시도했습니까? 아마도 더 건강한 지방을 더 많이 먹기 시작했거나 설탕 섭취를 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의 경험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데 서로 지지합시다.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가 첫걸음을 내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콜레스테롤 신화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당신의 생명을 진정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많은 어르신들이 여전히 콜레스테롤과 심장 건강에 대한 시대에 뒤떨어진 정보에 현혹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제 당신이 건강을 관리하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더 나은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옛 신화를 믿고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약물과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비디오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콜레스테롤 심장 건강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힘을 얻고 더 잘 알게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이 귀중한 지식을 혼자 간직하지 마세요. 당신이 걱정하는 누군가, 이것을 들어야 할지도 모르는 누군가와 공유하세요. 친구, 가족, 이웃 등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이 비디오를 공유하는 것은 그들이 값비싼 건강 실수를 피하고
더 나은 건강 선택으로 나아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상반된 건강 조언에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공유할 것이 아직 너무 많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저지방 식단의 숨겨진 위험을 공개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말하지 않는 것, 그리고 왜 식단에서 지방을 완전히 끊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 대화를 계속 이어갑시다. 콜레스테롤과 심장 건강에 대한 당신의 생각 경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당신의 의견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정보를 얻고 건강하게 지내고 당신의 안녕을 관리하기 시작하는 것은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